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좀 더 웃긴 얼굴로 돌아왔는데요. 이 얼굴로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예, 웃는 겁니다. 자, 급정색하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요즘 회사를 다니면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부동산 임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부동산 임장할 때 저도 처음에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가서 부동산 들어가잖아요. 부동산 들어갔을 때 경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경매라고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손님이라고 하는 게 낫나? 손님이라고 하면은 신혼부부로 위장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혼자서 직장인이니까 이런 거 전세 구하러 왔다고 그게 낫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그냥 경매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예, 제가 다녀보니까요. 경매라고 하는 게 제가 원하는 정보를 빨리 얻고 또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렇게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나씩 볼게요. 제 앞에 있는 모니터에 적어왔는데, 자, 부동산 가서 경매 임장할 때 부동산 가서 경매라고 하는 게 낫나? 제 의견은 경매라고 하는 게 낫다. 왜 낫냐? 자, 1번. 어차피 중개사는 다 안다. 중개사 다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할 필요 없다는 거죠. 경매라고 솔직하게 밝히면 10군데 중에 두세 군데만 문전박대 당하고 나머지 7, 8군데에서는 대답 잘 해준다. 그거 어차피 다 안다. 그러니까 경매라고 하는 게 낫다. 두 번째는 경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손님인 척 하잖아요? 그러면은 원하는 걸 알아낼 수가 없어요. 예, 원하는 정보를 알아내기가 되게 오래 걸리고 잘 알아내지도 못해요. 자, 봐봐요, 이제. 먼저, 어차피 다 안다에 대해서 1번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1번이니까. 자, 제가 중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강남에서 중개사 하고 있다 보면은 별의별 손님이 다 옵니다. 그 중에는 그냥 집을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경매 같은 것 때문에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파트 소형평수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로 위장을 하고 와요. 아니면 커플로 와요.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좀 좋은 좀 고급 주택, 고급 빌라 이런 거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컨셉이 다양해요. 비트코인으로 돈 번 사람, 포르쉐 타고 오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조금만 해보면 진짜 손님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어떤 정보를 몰라요. 그래서 전 당연히 집을 구해주려고 물어본 당연한 질문인데 손님이라면 당연히 알 텐데 그거를 하면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혼부부라고 해서 여기 푸르지오 아파트를 24평, 25평 전세를 구하러 왔대. 그럼 좀 물어보죠. 그러면은 직장이 어디냐, 저기 자금 충당은 어떻게 하시냐, 대출해야 되냐, 물어보죠. 당연히 전 그분들이 손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근데 얘기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손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알게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알게 되냐면은, 이분들이 준비를 해오죠, 당연히. 직장이 강남이어서요, 여기 삼성동을 보고요, 남편도 출근하기 편하고, 저도 출근하기 편한 삼성동이 좋아요. 오케이. 그 금액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집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대출을 좀 받아요, 삼성전자 다녀요. 오케이. 그 평수 같은 것도 50평 이렇게 보면 이상하잖아, 신혼부부가 50평 잘 안 구한단 말이죠. 50평은 전세만 막 25억인데. 그래서 24평 전세 구합니다. 월세 구해요. 매매를 할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얘기 잘 통해요. 아파트에 커뮤니티는 잘 돼 있나요? 골프 연습장이 있다던데요. 헬스장이 있다던데요. 좋습니다. 근데 전 물어보죠,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사 날짜가 6월에 가능한 아파트가 있는데 6월 괜찮으세요? 결혼식은 언제세요? 결혼식? 결혼식이 언제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결혼식을 9월 18일이요.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에요. 이거를
손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괴롭히려고 물어본 게 아니고 제가 하다 보니까 결혼식 날짜가 보통 가을이에요. 가을. 뭐 8월에 7월 8월에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9월, 10월, 11월인데 그 정도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막 3월, 4월부터 구하기도 하시고 6월, 7월부터 구해서 실제로 입주는 결혼식 하기 전에 집을 먼저 구해놓고 거기에 이제 신부분께서 뭐 그 냉장고나 가전제품 채워놓고 이런 게 일반적인 스텝 바이 스텝인데 이제 그런 거 물어보려고 물어봤는데 거기서 또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결혼식을 왜 물어보시죠? 그거 알려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 번은 저도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 두 분이 오셔가지고 하는데 남자가 제가 요 앞에 프로지오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 오래 살았다. 2년, 3년 살았다. 거기서 전세 빼가지고 그 돈으로 오피스텔 전세가 2억이니까 2억 5천이니까 그 돈 해가지고 아파트 전세 보탠다 했는데 그 오피스텔은 지도에만 나와 있는 오피스텔이죠. 아직 완공이 안 됐어요. 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2, 3년을 살았다고 하시면 그죠? 그건 좀 맞이 안 맞잖아요. 예,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굳이. 예, 그 앞에서 그걸 하면 그죠? 그분도 어색하실 거고. 어쨌든 이 밖에도 그 실제로 집을 구해드리기 위해서 물어봐야 되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금방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마음이 아프실 수 있는데 예, 금방 들통이 납니다. 정말 집 구하는 사람인지 경매 때문에 왔는지 아니면 그냥 인스타 사진 올리려고 구경 다니는 손님인지 금방 알게 돼요. 예, 이거를 한 1년만 해도 하루에 한 8명, 10명씩 손님을 만나고 많을 때는 막 10몇 명 이상 통화도 하기 때문에 예, 이 중개사 분들이 금방 알아요. 자, 근데 이걸 알고도 그냥 모르는 척 하는 중개사도 있고요. 왜냐면 진짜 손님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 굳이 이 사람들 성질 긁어가지고 저랑 싸울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손님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모른 척하고 돌려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손님도 없어서 심심한데 잘 됐다 그러고 골탕 먹이는 중개사도 있겠죠. 예, 막 계속 쓸데없는 질문 물어보고 당황스러운 질문만 계속하고 해서. 근데 무엇보다도 이거의 안 좋은 효과는 그 부동산하고 좋은 관계를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기가 힘들게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 그래. 부동산 많은데 그 부동산만 부동산이야? 거기 안 가면 되지 뭐.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 푸르지오 오피스텔에 경매가 나왔어요. 그거 이제 알아봐야 돼. 근데, 거기 밑에는 부동산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푸르지오 오피스텔이 막 900세대야. 1000세대쯤 돼. 되게 커. 오피스텔이. 덩치가 커. 초대형 오피스텔이야. 근데, 부동산은 그 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딱 하나밖에. 그럼 어떻게 해요? 딴 부동산 가서 물어봐도 프로지오 오피스텔 중개는 그 밑에 프로지오 부동산에서 다 하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물어봐? 거기 프로지오 부동산 가서 물어봐. 거기서 전세, 월세, 매매 다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거나 사나 경매를 하나 매매를 하나 어쨌든 간에 그 밑에 있는 부동산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거기다가 벌써 신혼부부 컨셉으로 이걸 해버렸으니 그리고 거기랑 좀 이렇게 안 좋게 돼서 거기랑 좀 들킨 것 같아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서 그때 가서 사실은 제가 경매 때문에 왔는데요.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하기가 쉽지 않죠. 그 부동산이랑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기 쉽지 않죠. 그리고 의외로 이런 대형 건물 1층에 부동산이 한 군데만 있는 그런 케이스가 꽤 있어요. 꽤. 예를 들어서 구로 디지털 단지나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지산 1층 한번 가보세요. 대부분 부동산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랑 사이가 나빠지면은 그 지산에 나오는 경매는 좀 앞으로 어쩌면 영영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딴 사람은 그 지산에 막 계속 경매 받아서 월세도 맞추고 잘 하는데 그럼 나는 처음에 그거 좀 어색한 서먹한 사이 때문에 거기 안에 하면은 안 좋잖아요. 뭐 그런 걸 하거나 여기서 참고로 왜 그렇게 건물은 큰데 1층에 부동산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그거는 뭐 옛날 건물이다 최신 건물이다 그런 차이도 물론 조금 작용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동종 업종 입점 제한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동종 업종 입점 제한. 이거 얼굴 웃기네요. 그게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1층에 부동산 자리로 분양을 한 군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동산 자리로 딱 정해놓고 분양을 그 한 군데만 하는 거야. 그러면은 다른 데가 비어 있어도 부동산 업종이, 동종 업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지식산업센터 상가에는. 법으로 돼 있고, 그 법원 판례에도 승소했어요. 예.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카페 자리도 정해져 있죠? 그럼 그 카페 자리라고 정해진 데만 카페가 들어와요. 약국이라고 정해진 데만 들어오지, 딴 데가 텅텅 비어 있어도 약국이 2개, 3개 못 들어와요. 예. 또 그만큼 비싸게 분양하는 거죠. 네, 물을 마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예, 부동산 들어가셔서 손님이라고 해봤자 다 알기 때문에, 예, 그냥, 경매로 하는 게 낫다라는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원하는 걸 알아낼 수 없어요. 힘들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연극학과, 연기를 전공으로 했어. 모델이야. 그래서 철석같이, 이 신혼부부 연기를 해냈어. 혹은, 말빨의 귀재야. 그래서 사장님이 막, 너무나도 여기는 뭐 그냥, 당연히 뭐, 여기서 사는 사람이고, 다 그렇게 사장님을 이해시켰어.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해서 사장님을 철석같이 믿게 했다 하더라도, 경매라고 밝히는 게 나아요. 낫더라고요. 대부분의 케이스에 나아요. 특별히 임차인인 척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 한은 경매라고 밝히는 게 나아요. 자, 왜 그런지 봐요. 여러분이 그분들을 철석같이 위장을 해서 이해를 시켰다, 속였다 하더라도 정보를 알아내기 힘들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알아내야 되는 정보가 레미안 아파트 25평 101동 1층 전 월세, 그리고 매매가를 알아내야 된다고 해봅시다. 101동 1층이에요. 101동 1층. 자, 그러면 경매라고 밝히면 어떻겠어요? 그냥 가서 물어보면 돼요. 똑똑똑 문 열고, 경매 때문에 여쭤보러 왔습니다. 뭐가 궁금하신데요? 여기 레미안 아파트 101동 1층 전세, 월세, 매매가 얼마인가요?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은 10군데 중에 뭐 2-3군데, 3-4군데 문전박대 당하면 되지 뭐. 당하고 나머지 5군데, 6군데에서 대답해줘요. 어떤 데는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어떤 데는 퉁명스럽게 대답해주고, 그래도 어쨌든 대답해주잖아. 그런 걸 5개, 6개 조사하면은 그래도 내가 원하는 정보를 딱딱딱 정리해서 이렇게 제가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인지할 수가 있단 말이야. 아, 전세 5억이구나. 아, 월세 뭐 250이구나. 아, 매매는 7억이구나. 알 수가 있어. 근데 경매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 해봐요. 가서 뭐라고 물어봐요. 자, 안녕하세요. 저기 뭐 집 좀 보러 왔는데요. 레미안에 24평 뭐 전세가 있나요? 그리고 월세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돈이 좀 되면은 매매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잘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뭐라 그래요? 예, 있습니다. 레미안에 24평 있어요. 근데 그것은 109동 8층에 있습니다. 예, 햇빛도 잘 들어오고. 지금 내가 알아봐야 되는 건 101동 1층 햇빛도 안 들어오는 동향 막 이런 데 알아봐야 되는데 109동 8층 로얄동 아주 로얄 호수예요. 남향이에요. 학교로 가는 횡단보도 앞에 있고요. 101동이랑 너무도 다른 거 설명해주고 있잖아 지금. 109동 8층이 제일 좋아요. 전세도 제일 싸요. 5억이에요. 이거 하세요.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죠. 예, 109동 말고 다른 거 없나요? 102동이라거나 101동이라거나 이런 거 없을까요? 굳이 왜 101동, 102동을 원하는지는 얘기할 수 없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또 사장님이 이러죠. 그러면 120동 11층 하세요. 이거 더 좋아요. 예, 이거는 입구가 2개인데 반대쪽 입구에 가까이 있고 어린이 나중에 신혼부부니까 애기 낳아보면 좋겠네. 유치원 차가 120동 바로 앞에 쓰거든. 그러니까 햇빛도 잘 들고 좋아. 이건 매매인데 최저가야. 7억 1천이야. 이거 사세요. 어때요? 101동 1층 물어보기 쉽지 않죠? 자,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예, 사장님 감사한데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혹시 좀 귀퉁이에 있는 101동에 보니까 제 귀퉁이던데 101동에 1층 나온 거 이런 거 없을까요? 저층 물건 없어요?
네, 아이고, 백일동 나온 건 없는데 어떡하나? 저층은 나온 거 없는데 어떡하나? 그러면, 아, 참, 맞아. 그래, 그게 좋겠네. 레미안 단지 옆에 힐스테이트 단지도 좋아요. 힐스테이트 단지에서 1층이 있는데, 그 햇빛 좀 안 들지만 딱 좋아. 그거 할래요? 이렇게 얘기 나온다. 이렇게 얘기 나온다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레미안 백일동 1층, 햇빛 안 들고, 좀 막혀 있는 거. 그거 지금 전세 월세 매매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 뭐 알아냈어요? 전세 알아냈어요? 못 알아냈지. 월세 알아냈어요? 못 알아냈지. 매매가 알아냈어요? 못 알아냈지. 백일동 근처도 못 가죠, 지금. 레미안 백일동. 계속 힐스테이트 백일동 말씀하고 계시죠, 이분은. 사장님이 만약에 온 김에 집이라도 보고 가세요, 이러고, 손 딱 잡아 끌면, 거기서 마음 약하신 분들 거절 못하고 좀 집 보러 가죠, 또? 집 한 개만 보여주지 않죠? 아, 이소님 집 살 것 같다 그러면, 아까 왜냐면 너무나, 연기 전공이니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얘기했겠어요. 아, 사장님은 설득 당했잖아, 벌써. 그러니까, 야, 이선님은 살 손입니다. 이선님을 잘 보여드려야 해서 집을 두세 개 보여준단 말이에요. 한 개가 아니고. 그러면 시간이 막 40분, 1시간 그냥 가요. 40분, 1시간 다 날렸어. 근데 여러분이 얻어낸 건 뭐? 레미안 백일동 1층 전세도 몰라, 월세도 몰라, 매매도 몰라. 109동하고 120동, 힐스테이트 백일동만 알아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시간을 낭비한 거란 말이죠.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알아야 될 게 천지. 지금 알아봐야 될 게 뭐 알아봐야 돼요? 레미안 백일동, 누수 있나 없나 알아봐야죠. 누수. 2층에서 물 셀 수 있잖아. 누수 있나 없나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아파트 1층들 고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겨울에, 위층에서 세탁기 돌리고 저거 하면은 1층까지 물 내려와서 1층에서 그게 얼어가지고 터지잖아요. 그런 거 있는지. 그리고 필로티가 그렇게 높지 않으면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어때요? 밖에서 애들이 노는 애들이나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은 1층 우리 집이 다 보이잖아. 응? 보이던 구조인지, 그 앞으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구조인지, 아니면 앞에 옹벽이 있어서 앞에가 하나도 안 보이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되고, 위에 2층 사람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작은 악만 아닌지, 그리고 정확하게 얼마면 팔릴지, 뭐, 전세를 얼마 내놓으면 될지, 뭐, 1층을 찾는 사람이 요즘 많긴 한지, 이런 거 다 물어봐야 된단 말이지. 물어볼 게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거를 물어봐야 될 시간에 지금 다른 걸 우리가 알아보게 됐잖아요. 이런 것은 상당히 시간을 많이 낭비할 수밖에 없고, 원하는 정보를 딱 알아내기가 매우 힘들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경매라고 밝혔으면 그죠? 훨씬 낫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차피 다 안다. 경매라고 얘기 안 해도 중개사들이 웬만하면 다 알더라. 이 첫 번째 이유. 그 두 번째는 경매라고 밝히면 금방 알아냈을 것을 잘 못 알아내고 계속 애둘러서 물어보니까 알아내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두 번째. 그 이유로 저는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 임장을 가든 상가 임장을 가든 그냥 경매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예,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아, 그러면 저기 경매라고 밝히면 문전박대 당하는 거 아니냐? 예, 당합니다. 당해요. 경매라고 밝히면은 문전박대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당하는 게 아니고 10군데 중에 두세 군데 혹은 세네 군데만 그렇게 해요. 나머지는 다 친절해요. 뭐 거절을 한다 하더라도 친절하게 거절해요. 친절하게 거절 당한다고 내가. 어떡하죠? 제가 그 경매 물건은 잘 몰라요. 예, 다음에 일반 매매할 때 좀 와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아, 제가 경매 안 하는데, 예, 그 경매 잘 몰라요. 미안해요. 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아니, 예,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문전박대를 당한다 한들, 그 뭐 어떻습니까? 예, 그냥 좀, 안 좋은 얘기 좀 들으면 되지. 3분 정도. 예? 안 좋은 얘기 한 3분 정도 그냥 듣고, 아, 예, 안 알려주시면 어쩔 수 없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낙찰 받아 올게요. 하고 오면 되잖아요. 그 뭐 큰일인가? 큰일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문전박대 당하는 게 무서워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입찰했을 때, 만약에 낙찰 받았는데, 7억에 팔릴 줄 알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막 6억 2천에 팔리고 있어. 거의 8천만 원, 9천만 원 손해야, 지금. 그래서 피눈물 흘리느니, 그냥 문전박대 몇 번 당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물어봤으면은 부동산이, 거기는 하면 안 돼. 거기는 2층에 진짜 저기 위험한 사람 살아. 위층에, 2층에 그 조현병 걸린 분이 계신데, 마음은 참 안 좋지만, 내가 참 중개도 못 하겠고, 그 집 참 힘들어. 게다가 그분이 조현병 환자분이 막, 나이가
많고 몸무게가 막 무거우신데 맨날 뛰어. 밤에도 뛰어. 특히 새벽 12시만 되면 막 쾅쾅쾅쾅 계속 뛰어. 1시간 동안 뛰어. 그래서 그 밑에 1층이 좀 많이 힘들어했어. 이런 얘기 만약에 들었다고 해봐요. 네? 문전박대 당하더라도 이런 얘기 듣는 게 낫지. 이거 만약에 아니면 이런 사람 아니더라도 뭐 거기 사는 사람 보통 아니다. 1층 세입자가 보통 아니다. 진짜 뭐 법원 직원인데 완전 독종이다. 경매 전문가라더라. 이런 분 얘기도 안 하고 얘기도 못 듣고 부동산 조사 잘 안 해갖고 얘기도 못 듣고 입찰했더니만 막 점유 내가 막 점유 금지 이전 갑청을인가 그거 걸기도 전에 계속 점유 바꾸고 막 갔더니만 신원 미상자 계속 넣어놓고 변기에 시멘트 부어서 변기 막히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막 샷지 다 뜯어버린다고 막 이러고 그래서 명도할 때 피눈물 흘리는 것보다는 그죠? 그런 사람 거의 없긴 해요. 그렇지만 그냥 부동산에 경매입니다 하고 밝혔으면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정보를 이렇게 뻘쭘하고 하하하 이거 때문에 뻘쭘하고 어색한 것 때문에 안 물어봐서 그 얻기 쉬운 정보를 못 얻어서 큰 금전적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우리가. 예, 그런 것은 옳지 않다. 그런 것은 매우 우리에게 손해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경매 임장 가셨을 때는 부동산 가셔서 경매라고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시고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뭐 임장을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습니다.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그 경매, 공매, 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임장을 나가고 또 저희 대표님이 진짜 전문가세요. 전문가셔가지고 정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서 더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뭐 경매 전문가도 아니고 임장 전문가도 아니에요. 하지만 거의 뭐 한 10년 전이죠. 저도 10년 전부터 이제 뭐 수업 듣고 책 읽고 낙찰도 뭐 이렇게 받고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임장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하더라. 그런 거 정도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뭐 정답은 아니고요.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